네, 반갑습니다. 9 번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을 포함해서 여러 빅테크 종목들을 좀 빠르게 분석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되고 있고요. 전날 증시가 약간 좀 소원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는 약간 눌림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빅테크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하고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 테슬라와 구글 알파벳 그리고 IBM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알파벳이나 아니면은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해당 실적 자체가 AI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실적이 낮으면은 해당 주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빅테크 종목들이 같이 떨어지고 특히 엔비디아까지도 같이 떨어지는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번 수요일 구글과 IBM의 실적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외에 엔비디아나 여러 반도체 지수 즉 나스닥 지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까지 우리가 꼭 인지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이미 슐러 주가 수익 비율이 지난 20년간 추이 중에서 가장 전고점까지 닿았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직전에 22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항상 이 구간이 고점으로 닿았을 때마다 증시는 항상 조정으로 이어졌다. 2008년도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18년도에는 당연히 19년도까지 조정이 나왔던 이 시기, 대략 중국의 관세 영향도 있었고요. 22년도부터 23년도 사이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던 시기,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시기.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지금 증시가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S&P 500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S&P 500의 전체 포워드 P는 22.67%로 이거는 대략 우리 매그니피센트 7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뭐 테슬라를 제외하더라도 30배 이상. 즉 우리가 S&P 500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미 밸류에이션이나 가이던스는 한계치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다. 다음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구간 내에서 증시가 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겠죠. 실적 발표를 이때 한번 했고 추가적으로 이때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24년도 하반기 실적 발표 때, 그리고 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 때, 그리고 25년도 2분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직전 본인의 전고점 대비해서 이미 15% 정도 상승이 나온 구간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러면은 24년도 4분기보다 25년도 2분기 실적이 최소 15% 이상 높아졌을 것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전년 대비 15%에서 20%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대략 이 구간이죠. 전년 동기 대비 대략 한 7월 정도 잡아 줘도 이 구간에서 10에서 15% 지금 이렇게 직전 전고점 잡아도 15% 14% 10%.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0%도 성장을 했다라고 한들 결국 본인 주가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전후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야 실적 까고 봤더니 별거 없네.' 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TSMC 실적 정말 좋게 나왔죠. 다들 아시겠지만 역대급 3 분기 가이던스 제시했고 역대급 2 분기 실적 발표 나왔지만 주가는 결국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실적 발표 이후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 가량 하락하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ASML이라고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 발표 전후로 3 분기 가이던스가 미흡해서 고점 대비해서는 14%가 밀렸어요. 즉 지금 구간에서 실적이 좋게 나와도 TSMC처럼 고점을 더 높이기는 어렵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나쁘다면 밑으로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현 증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필히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지금 이 추세 거의 또 다 닿았거든요. 즉 추세를 이탈한다는 것. 이 추세를 이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승 동력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과 같아요. 지금 고번이 보조지표 내에서도 지금 아직 하락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추세 이탈하고 나서 이 하락 신호 떨어질 때 다이렉트로 비중을 강하게 축소하고
하락을 대비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지표는 멤버십 통해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락이 강하게 쏟아질 때는 멤버십 통해서 좀 미리 선공개를 하고 일반 영상으로는 다음날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 구간, 고점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지만 이 고점 이제 높여봤자 몇 프로 남았겠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며칠 지금 쉬어가고 있어요. 이 엔비디아도 지금 파동 카운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5파동이 소멸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결국 연장 파동이 나온다고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번 상승 파동 절단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구간 우리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가 나와버리면은 사실 좋은 횡보가 아니죠. 예, 고점을 치고 올려줘야 되는 구간. 자,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185불까지 상승이 열려 있지만, 자, 우리가 지금 거에서 엔비디아 매수하고 185불 가자라고 외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에요. 당연히 올라가더라도 이건 내가 실력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열권에 편승해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자, 직전에 우리가 24년도 6월에서 7월, 그리고 25년도 12월에서 1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운 좋게 한번 과열권 얻어 먹었어도 결국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15%, 20% 수익을 30%, 40%로 밀어냈던 과거를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된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 정도로 과열권은 증시에 직전에 딱 한 번 있었을 정도로 정말 높은 과열권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일본 기준에서. 정말 오래 기간 동안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스토캐스틱이 지속적으로 과열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래 기간 스토캐스틱이 과열 구간에 진입한 적도 없고 추가적으로 자, 여기 상승 나와 있잖아요. 상승이 마지막으로 출현하고 나서 자, 지금까지 대략 82개 일, 82개 거래일인데 아무리 증시가 강한 상승장이었던 24년도에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정말 긴 기간 동안 상승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50일, 60일. 우리가 예전에 엔비디아의 강세장이라고 얘기했던 24년도조차도 눌렸다 가면서 고점을 높이고 아무리 상승장이 길어도 60일을 최장 넘기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미 80일, 80 거래를 넘어가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고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중 축소하는 것이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도 안내드렸던 게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서 비중 축소를 우리가 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중을 20%, 30% 축소하는 걸 아까워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은 169불 이탈할 때 밑으로 좀 과하게 빠질 가능성이 존재해요. 160불에서 140불 때까지. 이 점 우리가 꼭 조심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곱점 높아지는 것을 계속 우리가 욕심 내지 말고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밑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기분 좋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XXX예요. XXX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를 이탈했죠. 이탈한 구간에서 당연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좀 조심해서 볼 거고 똑같이 아까처럼 이 하락 지표 출현할 때 다이렉트로 비중 좀 과하게 축소할 것이다 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XXL 기준에서는 아직 예,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3배짜리 레버리지니까 굳이 그래서 지금 구간도 자, 동일하게 28.5불을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쌍고점 패턴이 출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질 때 결국 우리가 여기를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되냐면은 27불, 27불 이탈하면은 정말 비중을 좀 과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지지 라인 25불 때까지 혹시 지지를 버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해당 구간 이탈할 때 추세 하단을 지지받아 준다면은 어라 한 번 더 올릴까? 라고 기대감이라도 있을 텐데 결국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장기 평선 내려오는 200인 25불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 이탈할 때 밑으로 빠지는 거는 20불 초반까지. 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두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속수입니다. 속수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메타점이 나오고 있죠. 네. 흔히 발을 뻗을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발을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인제 좀 시원하게 확 안 빠지죠. 그렇다는 것은 '아 지금 구간 이제는 뭘 만들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좀 예측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이구 뭐 하나 잘못 그렸다. 모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자,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죠.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이 구간을 노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최소 15 한 5%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차트예요. 대신에 7.3불, 7.5불 돌파는 필수다. 이 두 구간은 우리가 돌파 매를 진행하면서 좀 수익을 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7.3불, 7.5불. 이게 7.5불대 선이고요. 이게 7.3불대 선으로 그어 드릴게요. 이 빨간색 두 개를 돌파하면은 속스는 매수를 진행하고 수익을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분위기 약간 안 좋았어요. 원래 어제 같은 경우 증시가 좀 쉬어갈 때, 이 테슬라도 좀 고점을 높여줬어야 되는데, 결국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추세 상단, 결국, 안 닿았는데, 결국, 자, 피보나치 0.78육 닿고, 밀리는 구간. 이거 페이스 지지라인 315불이에요. 315불. 315불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탈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테슬라 계속 상승으로 본다. 결국 지지받고 나서 올라가는 이 패턴 보기 때문에 테슬라 실제 발표 때 전후로 상승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각추세 돌파 나오면 다이렉트로 400불 넘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고, 왜 단기 목표가를 460불까지밖에 안 주냐, 더 없냐, 460불은 고점이냐라는 댓글이 있으신데, 아니에요. 자, 당연히 420불, 420불 치고 올라가서 420불까지는 단기 목표가고 치고 지지받으면 이만큼 모아놓고 겨우 이거 치고 끝나겠냐고요. 이만큼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480불, 500불, 520불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러겠죠. 그럼 520불이 정고점이야? 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300불대인데 500불 한번 올려놓고 나서 그때 분석 다시 한번 해보자. 어? 그때 분석 다시 한번 해봐요. 일단 올리고 나서. 아직 500불 가지도 않았는데 500불 도달하면은 그게 고점인가요? 하면은 그러지 맙시다. 500불 일단 가고 나서 그때 고민을 좀 해요. 그렇게 좀 보도록 합시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어제 44불 지지 받았어야 되는데, 어제 흐름 좋았는데, 에이. 어제 이 추세상단 45불대 위에 좀 지지받았으면 좋았는데 결국 48불 돌파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밀리고 있는 그림 너무 안 좋아요. 여기 결국 제가 봤던 그림은 결국 돌파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는 58불인데, 이거 오늘 본장에서 44불 이탈하게 되면은 패턴 바뀌어요. 여기서 돌파 못하고 패턴이 바뀌어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38불까지.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44불 이탈하면은 결국 여기서 38불 찍고, 즉 두 번째 근 2선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이렇게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 이 그림. 참 아이온큐 참. 그래서 자, 밑에서 잘 잡으신 분들도 아이온큐 44불 이탈할 때는 비중 좀 축소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 팔란티어. 예. 팔란티어도 지금 어제, 예, 멤버십 통해서 안내드린 것처럼, 자, 두 번째 두 개 깔려있는 이 중요, 첫 번째 상승 추세, 두 번째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는 변곡점. 여길 돌파하지 못하면은 밀린다. 145불. 결국 어제 152불을 이탈하는 하락이 출현하면서 145불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145불 찍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145불 이탈하고 밀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팔란티어가 밀리는 이 그림이 나온다면 나스닥이나 이 빅테크들도 좀 밀려줘야 되는 그림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증시가, 네,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선물지수 어제 상승, 나스닥 지수 어제 또 9.00 좋지 못한 구간. 예, 리스크 관리들 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위에서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은 무조건 갈 거니까 홀딩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면은 이와 같이 모든 분석들을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자 하고 있으면서, 나스닥, 엔비디아, 테슬라, 아이온큐, 팔란티어 등 핵심 종목들은, 네, 매일매일 차트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매크로 데이터 분석 매일매일 진행드리고 있고요. 중장기 방향성, 본장 실시간 증시 매매, 빅테크 실적 발표 실시간 대응, 보고원이 보조지표 상승 하락 신호 공개 하루 1,000원, 월 3만원에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5시 발표될 구글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실시간으로 대응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되는 투자 분석 콘텐츠, 어디 상승이 나올지 어디서 하락이 나올지 실시간으로 하락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 나왔다 비중 축소 매도, 상승 나왔다, 네, 매수,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네이버로 가입 주시면은 초기 후원료 1만 할인되는 19,500원에 진행드릴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가입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